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깍쟁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각 지방의 사람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에 경상도에는 문디, 강원도는 감자와우, 전라도는 깽깽이, 충청도는 양반이라고 표시한다는데요. 근데 깍쟁이란 말은 주로 서울과 수원, 개성 사람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제 옆에 별별수원의 조용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네, 쌤, 깍쟁이란 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깍쟁이란 말이 일단 듣기 어원에는 그렇게 좋게는 들리지 않죠. 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나름대로 그런 어원이 있는데 수원에서 깍쟁이란 말은 더군다나 서울 사람들 뭐 눈 뜨고도 코벼간다는 식의 얘기가 있는 동네에서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희 수원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뭐 수원에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네. 또 그리고 많이 회자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원의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네. 지금 발가벗고 삼십리라는 설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화에 깍쟁이가 나와서 제가 잠깐 음. 네,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발가벗고 삼십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조영기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원에 발가벗고 30리, 네. 어떤 사람들은 뭐 80리라까지 과장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일단 수원의 특징을 대표한 대표적 설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심리가 한 4kg 되죠, 선생님. 4kg죠. 네, 그럼 30리면 벌써 12kg인데 그렇죠. 예. 발가벗고 어떻게 12kg를 했는지 네, 음. 궁금해지네요. 조금 아무래도 좀 과장된 얘기가 있겠죠. 구전이고 설화하고 네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수원을 깍쟁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저는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수원의 정조 때 이르러서 모든 상인들이 몰리고 해가지고 상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뭐 흥정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깍쟁이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 다른 측면, 깍쟁이가 아닌 이 효도에서 효의 네. 고장 수원이라는 데서 이 발가벗고 삼심지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같이 수원에 오래 살았고 우리 수원 사람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후자인 효부가 등장한 그 발가벗고 삼심리를 전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벗고 삼십리를 어떻게 수원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해 내려와 있는지 그렇죠. 네, 재미난 우리 조영기 선생님 목소리로 재미나게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단 뭐 깍쟁이 그러면은 일단 그 수원 화성을 필두로 해서 또 상인들이 많았던 개성 뭐 이렇게 이제 서울 뭐 이렇게 등장되는데 일단 우리 여기서 나오는 발가벗고 삼십리는 이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 그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뭐 여기서는 보니까 뭐 근데 그 상인이 이제 나름대로 물건을 주고받고 이우지한테 단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단골이 나름대로 외상값도 잘 갖고 했던 모양인가 본데 어느 한 날 그 외상을 갚지 않고 몰래 밤에 이제 이사를 간 거죠. 그랬는데 사실 그 상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백방으로 그 도망간 사람을 찾고 했지만은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맥태 해가 흘러갑니다. 근데 도망간 그 이우재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서 먼저 살던 곳에 다시 물건을 좀 구입하러 가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외상값을 떼먹고 달아났으니 네. 저 눈치를 보면서 그 가게를 찾아가죠. 근데 마침 가니까 그 가게에는 전 주인이 아닌 다른 청년이 가게를 보고 있었고 네. 아마 깜빡깜빡 여름에 요즘 같은 더울 때처럼 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점잖게 헛기침을 하면서 그 가게에 가서 흥정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흥정을 잘 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좀 재미난 얘기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정작 그 전에 있던 주인이 그 가게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니까 네. 딱 화들짝 일어났는데 그 목소리 주인공이 자기 외상값을 떼먹고 도망간 야밤도주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자던 차림으로 튀어나와가지고서 그 야반 도주한 이우재를 잡으러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은 도망을 가고 네. 그 쫓아나온 주인은 네. 이 사람을 잡으러 뛰어가고 네. 그래서 한 30길 해당되는 상황을 뛰어간 모양인데 네. 근데 문제는 잡으러 간 주인의 차림이 네. 여름에 더우니까 아마 아랫것만 입고 그냥 벗은 채로 있다가 급한 마음에 도망간 외상값을 받으러 그 옷을 벗은 채로 뛰어나와 가지고 그걸 본 행인들이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놀란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발가벗고 30리 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깍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깍쟁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그 네, 요소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좀 뭔가 그 깎는 네.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해서 네. 저는 들고요. 또 아무래도 그 모습이 과관이니까 뭐 네.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 수원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중에서 그 깍쟁이 그러니까 벗은 채로 뛸 정도로 수치심도 몰랐다. 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조금 대단하다. 어떻게 옷을 벗은 상태로 쫓아가느냐. 뭐 그렇게 해서 네. 지독하다. 이제 그죠. 그렇게 지독하다가 얘기를 하다. 그렇죠. 네네네. 지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장사하신 분들은 뭐 요즘 같은 더울 때 뭐 누가 돈 준다 그러면 뭐 30리 아니라 그렇죠. 50리 뭐 그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뛰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게 첫 번째 설화라면 또 그렇죠. 하나의 꼭지가 있었죠. 효부에 대한. 완전 효도에 대한 네네. 얘기. 효도에 그러니까 대한. 저는 이 후자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얘기는 그 화성에서 대략 남쪽으로 30리 30리라 하면은 지금 병점을 좀 더 간 네. 병점이 옛날 떡정거리라고 불리거든요. 지금도 이지명이 떡정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희 있는 북문 쪽에서 떡점거리 병점까지 거리수를 현대 치수로 따진다 하더라도 한 1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30리 남짓한 맞죠. 거죠. 네. 예. 이거를 뛰어갔다는 그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제 주제가 그 주인공이 효성이 지극한 선비입니다. 네. 그 선비가 부친도 여의고 모친을 잘 봉양하면서 산소도 잘 꾸미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교 시대였으니까 사람 됨됨이도 다 유교식으로 평가를 했겠죠. 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에 효심 바른 데다가 또 유교 집안에서 제대로 컸기 때문에 엄하게 컸기 때문에 절제가 있는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모이다 보니까 어느 한 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아침이면 어머니한테 문 안 드리고 저녁 때는 편히 주무시라고 또 저녁에 또 시침해서 문 안 드리고 하던 사람인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 얘기가 나오겠죠. 네.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술 깨나 좀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군다나 또 선비고 하다 보니까 옛날 200이나 두보처럼 또 술 한잔 먹으면 시도 읊고 네. 뭐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추정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거기서 약간 나름대로 장난기 있는 친구가
기생집 얘기를 꺼냅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또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뭐 꺼내는 그런 시대가 또 뭐 그제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자기가 기생집 갔다 온 얘기를 호방하게 자랑스러워서 아마 꺼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참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무용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말술을 먹느니 말술이 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뭐 그래서 결국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있고 풍악이 있는데 가서 술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원 시내로 와서 술집을 결국은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새님인 사람이 억지로 끌려가서 술을 먹는데 친구들이 아무래도 한 명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장난기 있게 골려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랬겠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음. 아마 좀 얼굴도 세련되고 이비인인 기생을 아마 그 선배 곁에 앉혀가지고서 술잔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술을 먹는다고 그 술이 취해가지고 어느 한 날 거기서 잠을 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잠을 자고서 어느 한 날 갑자기 그 새벽에 퍼뜩 일어나고 보니까 네. 보면 얘기가 저 초저녁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기생집인 거예요. 눈 뜨고 보니. 그렇죠. 네. 자기 혼자 이렇게 눈 뜨고 보니. 근데 아차 싶은 것이 그날이 돌아가신 선친 기일인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 지금 가서 제수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비가 급한 마음에 전 아마 속옷만 입었으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네. 그냥 이제 달라 빼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집으로 네. 그 떡정거리에서 네. 수원 시내로 향해서 잘라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뛰는 모습이 네. 일반인들이 볼 때 망측해 보이는 거죠. 또 선비가, 옷을 안 입은 거죠. 그쵸, 제대로 선비가, 갖추지 못하고. 예, 선비가. 근데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발가벗고 30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요걸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 네. 결국은 뛸 수밖에 없는 사정이 그 선비의 효성 아닙니까? 그렇죠. 효부 네. 선비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름대로 그야말로 효의 고장 수원에 맞는 그 설화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화라는 것이 아무래도 민생과 그 고장의 어떤 삶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원의 그 발가벗고 30리라는 어떤 상인적인 얘기의 깍정이보다는 저는 이 효를 바탕으로 한 발가벗고 30리를 내띄어서 결국은 어르신 부친 기일을 지켜서 네. 효를 다하려는 그 생각이 네. 후자가 수원을 대표하는 설화가 아닌가. 그래서 발가벗고 30리의 진의는 후자인 효에 있다. 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그냥 깍쟁이 그러면 뭐 아껴 쓰고 뭐 돈 안 쓰고 막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그렇죠. 일단은 깍쟁이라고 네, 네, 하는데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왔을 때 수원이나 인천 사람들을 깍쟁이라 한단 말을 좀 들었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나올 뭐가 없잖아요.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정조가 신도시 수원 화성을 만들어서 팔부자를 모이게 하고 상인들을 모이게 해서 또 살게끔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번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업이라는 게 퍼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깍정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 저는 또 그렇게도 해석하지만은 이 화성과 개성 이걸 맞물리는데 네. 일제 때 일본 그 인들이 함부로 지역의 상권을 범하지 못한 동네가 개성과 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절도 있는 생활을 하고 상권을 지킨 거고 지역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깍쟁이가 아니라 네. 효를 다하고 지역을 지킨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수원의 깍쟁이는 오히려 아름다운 설화다. 발가벗고 30리도 효를 근본으로 한 설화이기 때문에
가장 수원을 대표하는 설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설화를 준비하면서 수원의 야사를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서 우리 조영규 선생님이 딱 예를 첫 번째 네. 네, 라디오 방송으로 딱 선정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정확히 있었습니다. 수원 사람은 이렇다. 그렇죠. 네, 들어보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깍쟁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검 전략하고 여기는 그렇죠. 또 소비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교통의 그렇죠. 요지이기도 하고 사통팔달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쁜 뜻이 아닌 좋은 뜻으로 우리 수원 시민들이 조금 더 아끼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외부 사람들이 조금 견지의 의미는 있는데 네. 어쨌거나 수원을 대표하는 자긍심 있는 설화다. 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1편 발가벗고 30리를 네, 방송을 해봤습니다. 2편을 또 기대하면서 여기서 1편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발가벗고 30리의 윤양호. 예, 고맙습니다. 조영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